안녕하십니까. 에듀일의 교육학을 맡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2023년 시험도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2023 이 결과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교육행정직에서 이 전문 과목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작년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교육학 개론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EBS 대표 강사 이렇게 돼 있고 에듀윌 교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학력사항은 제가 이 교육 심리학 석사, 교육 철학 박사 이렇게 수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EBS 아직도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시면 EBS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 EBS 교육학 찍으시면은 아직도 제 강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014, 15, 16 이때 하고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3년 제가 강의하고 마지막이었어요. 뒤에 후임자가 없이 이제 이때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EBS 촬영할 때 같이 이 VIP 분장실 썼던 윤영빈 개그맨 그다음에 광희 씨 같이 이제 뭐 한 1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같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학을 제가 이제 이 학사부터 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게 벌써 몇십 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회장님, 교육학회장님이라든가 또 뭐 그 같이 행사 진행할 때 우리 이제 후배 백승주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일을 예전에 했던 추억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공헌 대상 이거를 이제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육학은 믿고 여러분들이 맡기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관yo표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게 말이죠. 이 관yo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관yo표에 딱 들어가야 되냐면요. 바로 요 4번째. 요 관yo표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상 자기가 초점을 못 맞춰 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복도나 이런 데 층계에서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친구들 쭉 만나요. 가끔 만나면 이번에 시험에 몇 개 틀렸냐? 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4개 틀렸다. 어떤 친구는 5개 틀렸다. 이런 친구.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강의를 듣다가 그렇죠? 자기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쉬운 강의를 이렇게 찾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험 공부라는 게 보면은 초점이 맞춰야 돼요. 우리가 내 스타일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험에 적중할 거를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1년을 계획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이제 6개월 만에도 시험 봐서 합격하기도 하지만 1년을 계획하는데 1년 동안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공부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종의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향성을 가운데 정면으로 해서 딱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뭐 스타일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뭐 개성 시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내용이 무엇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사실상은 나오지 않을지 이거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처음 공부한 사람이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걸 강사한테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초점을 잘 맞춘 사람, 즉 예를 들면 교육학에서 여러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한번 보시면 이 교육 철학 맨 좌측에, 그다음에 교육사니까 한국교육사, 세한교육사 합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과정, 평가, 행정, 심리학, 교사학습, 교육사역, 생활지도 상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교육행정이에요. 시험 문제가 20문제 나온다. 그러면 약 25% 이상은 이 교육행정, 즉 5문제 내외죠. 교육행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심리학이 한 15%. 우리가 보면 한 3문제 정도쯤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이 역시 비슷하게 13, 4% 정도 이상, 역시 3문제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교수학습도 보면은 많으면 한 3문제, 적으면 한 2문제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사, 세운교육사 이런 것들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한 문제
나올랑 말랑. 그래서 요거 좀 한국 교육사하고 서양 교육사를 합쳐서 그렇지 이 파트마다 이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문제만 나와도 뭐 이 영향력이 5%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육과정 및 평가 같은 경우는 한 1.67개 정도, 잘 나오면 이제 2문제, 안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그런 파트.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보면 행정,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그다음에 우리가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철학이나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 그다음에 여기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비중이 좀 적은 그런 영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엇이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항상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상은 보는 안목이 없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들어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강의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시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건 말이죠. 합격자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냥 개별화된 수준으로 맞춰서 그건 1대1 수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딱 봤을 때 그래 적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은 실적이라고 그래요. 실적.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건설사가 어떤 공사들에도 그게 수주 실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부의 세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을 땐 제일 중요한 건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야지. 그렇죠? 그 모든 초점을 내 입장에서 맞춰서 가는 것은 그거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무원 시험 공부라든가 어떤 각종 임용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그 리듬에 맞춰야지 내 리듬에 맞추는 거는 좀 힘듭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맞춰야 돼요. 자, 일단 요거를 잘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철학 파트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사회학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은 굉장히 종자식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중에 그 유명한 타일러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타일러란 분은요 교육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시험에서.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철학과 심리학이 걸음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철학을 통해서야만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평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심리학을 통해서만이 교수학습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걸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이에요. 비중은 적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심리하고 교육철학을 전공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중간 학문이죠. 일단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은 뭐 지금 2023년도 거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끈기 있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파는데 보물이 밑에 숨겨져 있는데 적당히 파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3 문제가 사실상은 다른 어떤 해보다 교육학개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한 4문제 정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기 지력이 있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력이 있었어야 돼요. 끈기 있게 이걸 파고드는 힘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대충 공부도 그래요. 내가 국어 영어든 또는 아니면 한국사든 우리가 행정법이든 교육학개론이든 이 강사 저 강사 거 막 듣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하나를 가지고 파고들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바로 밑에 있는데도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공부란 게 그래요. 그래서 집중도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렵고 따분하니까 그걸 거기서 멈추고 마는데 더 깊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아마 여러분들 자료로도 나가겠지만 이 김모순 씨 여기서 이름은 다 보이지만 지금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 2월 3월까지도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만점 받고 작년에 발령 유예하고 군대를 갔어요. 나이가 좀 젊은 편이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실력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만점으로 그렇죠? 교육행정직에 지방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죠.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 장모란 씨도 역시 100점. 그래서 이 구구절절히
어떻게 100점 받았는지, 그렇죠? 재수험만 8개월 들었대요. 이게 내순환이죠. 내순환을 해가지고 이 만점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뭐 식사하자, 커피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요. 이분 말고도 이제 이 두 분이 더 있죠. 여기 밑에 이모영 씨, 그다음에 서 무슨 정 씨, 이런 분들도 만점. 한 분은 이제 한 문제 아깝게 틀렸는데 그래도 평점수가 높게 나와서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구, 뭐 경기 막론하고 서울 이런데 막론하고 만점자들이 쭉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번 이제 2023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역대로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약간 쉬웠거든요. 근데 국가직보다 이번에 지방직이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이 이번에는 좀 바뀔 겁니다만, 그래서 교육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생겼죠. 자, 일단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점 받을 수 있는가? 요번에 이제 2023 것만 일단 봤어요. 2023년 지방직만 좀 봤어요. 6월 10일 날 2023년 6월 10일 날 시험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제를 한번 같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5월 20일 날 3회 종합 모의고사를 봤어요. 지방직 대비.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20일 전에 모의고사 치렀어요. 근데 문제가 그게 헤르바르트였어요. 헤르바르트에서 일반교육학 얘기 나오고 막 도덕성, 도야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해설할 때 오도념 이거 쫙 오도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5가지 덕이 있다라는 거, 그걸 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6월 10일 지방직의 10번에 바로 이제 그 도덕적 품성을 위한 어떤 5가지 덕목에 대해서 딱 나와서 헤르바르트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 보이는데 헤르바르트가 답이에요. 이게 그게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또 볼까요? 자, 3월 25일 날 통합 문제로 제가 ADDI 모형, 특히 AD 모형이라고 교수 설계 이론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에서 ABCD, 즉 교수 개발, 형성 평가 뭐 이런 것들 쭉 수행 목표 명세와 평가도 개발, 이게 여기 어디냐? 그래서 이걸 찾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상은 더 어려웠죠.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요번에 6월 10일 날 나왔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AD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 설계 파트하고 평가 파트인데 평가에 있는 요 빨간 거, 평가도를 제작하는 거, 개발하는 거, 요게 원래 설계 파트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 이게 더 어려웠어요.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교수님, 제가요 이 교수님 수백 문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국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한국사 해야죠, 행정법 해야 돼요. 근데 분량들이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따라잡다 보니까 교육학교를 제가 줘도 어떻게 된다? 못 먹는 거예요. 입에 넣어줘도 못 드신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다 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막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5개 과목을 시험 보기 때문에 5개 과목 모두를 좀 잘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심적 부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적으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안타까운 게 교육학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모의고사, 통합 문제 이런 게 만들어 드리면은 그걸 좀 숙지하고 내가 틀렸으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설계, 개발, 실행 이런 단계를 갖다 쭉 묶어놓고 터놓고 그러다 막 혼잡시켜서 과연 설계, 개발, 실행 단계 뭐가 평가 단계 뭐가 쓰이느냐 이걸 갖다 이 문제를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설도 해주고 그리고 자가 진단도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사람이 한 번 더 피드백해야지 안 그러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은 이거 배운 게 나왔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렇죠? 딱 답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못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왜? 이걸 선생님이 다 문제로 만들어줬는데 이론은요. 교육학책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이론에 있는 거는 다 나왔다. 누가 적중이라고 한다? 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론책이야 뭐 한 권 두꺼운 거 저는 한 권 씁니다만 다른 분 2권 이런 거 써요. 그러면 100% 거기서 나오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채용되면 이 양을 더 줄여야 된단 말이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양을 줄인 게 이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숙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꼭 반드시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틀린 거를 다시 보고 들어가셨으면
이 문제가 없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수문제 지방직 국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16문제, 17문제는 모의 문제에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게 나와요. 서너 문제 정도가 이제 논리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5월 12일 날 다 이력이 있어요. 강의에도 다 근거가 있고 13회 모의고사 때 21번 다음 내용과 관련해 허즈버거의 동기유생 이론 중 만종년에 해당하는 것만 바르게 묶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의 동기이론인데 6월 10일 지방직 문제에서 보니까 허즈버거의 동기유생에서 이 동기요인 즉 만종요인만 묶으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은 뭐 사례는 여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문제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내용 중에서 위생인 거 빼고 나머지 위생은 10가지, 뭐 동기는 이 사실상은 6가지로 알려져 있는 이론인데요. 이거 충분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몇 차례 봤거든요. 이 한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 문제보다 본 시험보다 사실상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가 사실상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풀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대로 적중해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제 4월 22일 날 6회 지방직 문제풀이 한 적이 있는데 한문중심 교과정의 특징 이게 더 어렵습니다. 기역부터 해서 미음까지 5가지 중에서 여기 특징의 이 용어들이 이게 더 어렵고요. 이건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같은 문제. 한문중심 교과정의 특징, 지시구 구조 이런 것들 쭉 이게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숙제를 최후에 보통 2, 3개월 전에 이걸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완벽하게 못 하셔서 좀 이게 점수를 완벽하게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죠. 분명히 저는 다 문제까지 만들었어요. 이론 맞는 거는 누구나 다 맞아요. 설명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론을 가르칠 때 기본 이론 과정 7, 8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썸머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만든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더 내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전략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4월 29일 날 9회 지방직 문제풀이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다음 내용과 관련이 가장 깊은 문화적 행사 이론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상징적 폭력이든지 아비투스인지 이게 이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인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 6월 10일자 지방직 9급에 나왔던 것도 상적 폭력을 매개로 해 재생산한다.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문화 자본에 대해서 이거 문화 재생산 이론이거든요. 여기는 문화 재생산 이론을 걸고 더 어려운 개념을 찾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이거는 100% 이해하죠. 같은 문제니까요. 키워드가 같이 공유되니까. 그래서 여기 상적 폭력 나오죠. 이거 그대로 그냥 거꾸로 만든 문제예요. 거꾸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용 다 됩니다. 적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4월 22일 날 7회 지방직 문제풀이에서도 능력 참조하고 성장 참조 평가. 그래서 성장 참조 평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초기 능력 수준에 비해서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능력하고 성장하고 특히 성장 참조 평가를 주목해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6월 10일 지방직 시험에도 역시 성장 참조 평가를 물어봐요. 여기 똑같은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제시문. 이 제시문하고 여기 있는 이 제시문은 같은 제시문이에요. 같은 제시문. 그렇기 때문에 이걸 틀린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 관건인데 이렇게 적중하는 거는 제가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7, 8월입니다. 7, 8월. 그러면 이땐 기본 이해기라고 그래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기본 과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특강으로 깔아놓은 게 이제 3년간 출제됐던 키워드 연습을 하는 그런 강의가 별도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6월이니까 이 시기로 본다면 생초보 특강. 이제 뒤에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펼쳐지는 그 강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준비한 다음에 7, 8월로 들어오면 편하죠. 아시겠죠? 요 강의 바로 뒤에 붙은 바로 이 생초보 특강.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기가 편합니다. 7월 전에 제가 몇 시간 딱 생초보로. 그리고 이제 이때 기본, 그다음에 이때 주요 기출 문제가 뭐 나왔는지 대충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목이 생겨. 이론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9월 달 들어가면 뭐예요? 감지기. 이제는 기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론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심도 있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출 영역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5개의 영역이 있죠. 행정이라든가 과정, 평가, 뭐 교육심리, 교사학습 또는 교육사역 뭐 6대 영역으로 하셔야 됩니다만 그 영역에 대한 이 사실상은 이 용어 정리들, 개념 정의가 따로 특강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11, 12월에는 핵심 요약. 이때는 핵심 요약집이 따로 있습니다. 즉 기본 이론서, 그 다음에 구현 필수 교육학입니다만, 그 다음에 기출 분석집, 그렇죠? 구현 기출 문제집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권으로 딱 구성이 됐어요, 책은. 그래서 이때 핵심 요약을 11, 12월에 딱 합니다. 그리고 1, 2월부터 단원별 문제 정리를 합니다. 심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더 심화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국가직, 지방직 각각 3월부터는 이 문제풀이, 모의고사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4과정을 들은 분들은 어디를 들었을까요? 보통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보통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다 들으면 좋겠지만 3개를 보통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꼭 자기가 원하는 국가직, 지방직을 다 들으시면,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 문제다 하지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사실상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출 분석 특강도 나름 왜 중요하냐면 이 기출 문제의 싱크로율이 높아요. 즉 50, 60% 정도는 기출 문제 영역 또는 그런 이론들 또는 그런 출제 문제은행처럼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 대비 우리가 2023 우리가 7월부터 지금 생초보 6월 지금 2주 이틀 하는 생초보부터 해서 기본, 이론, 기출, 그다음에 핵심 요약, 그다음에 우리가 단원별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가는 요 과정을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하십시오. 자, 일단 우리가 이 뒤에 생초보 특강을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